안녕하세요. 잘생긴 목소리입니다. 민망하네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글을 좋아하려고, 좋아해 보려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는 위로가, 또 누군가에는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편히 쉬고 싶을 때, 힐링이 필요할 때, 딱 그런 목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하루의 시작, 또는 일과 중의 힐링,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를 저와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잘생긴 목소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괜찮으니까 내일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걱정은 오늘을 떠나 내일을 향한다. 내일이 올 것은 분명하지만 당신 마음은 그렇지 않다. 걱정은 늘 당신 마음을 앞선다. 걱정이 남긴 불안함은 당신이 내게 건넨 몇 마디의 말을 흐리고, 그런 날의 밤은 유난히 길어서 별 하나 없는 하늘이 무겁게만 느껴진다. 그러니 오늘은 괜찮으니까 내일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좋겠다. 당신의 입에서 나올 뻔한 말을 기다리며, 사랑이 아까웠다. 사랑은 함께 나누는 것인데, 나눈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뻔한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삼키고 삼키던 뻔한 말을 내가 기다리고서야 깨달았다. 때론 뻔한 말이, 흔하디 흔한 사랑한다는 말이 하루를 뻔하지 않게 특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꽃이 아니어도 아름답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다. 그리고 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본 기억이 없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으면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데, 의외로 그냥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그냥이라는 이유가 좋다.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기분 그대로 말해주는 느낌이다. 투박하지만 그런 솔직한 감정이 잘 전해지기에 나도 그들의 대답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이 당신을 좋아했다.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이유를 말했는지 모르지만 난 당신이 그냥 좋았다. 당신은 저 꽃처럼 당신만의 색이 있고 모양이 있고 이름이 있었으며 참 아름다웠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그냥 좋다고밖에 말할 수 없었다. 당신은 꽃이 아니어도 참 아름다웠고 나는 그런 당신이 그냥 좋았다. 꽃은 사랑을 말한다. 꽃집에서 몇 송이 남지 않은 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중에서도 꽃말을 아는 것이 없어 지공께 묻고 듣길 반복했고, 나름 아름답게 꽃 몇 송이를 묶어내었다. 빨간 장미 2송이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장미와 비슷하게 생긴 하얀 꽃 1송이, 그리고 안개꽃 수북하게.
꽃을 다발로 묶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 당신에게 느낀 감정들을 모아 사랑인 것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처럼 오래 바라보다 꺼낸 꽃을 하나로 묶는데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듯 했다. 그래도 내 마음은 사랑이어서 하나가 된 꽃다발은 사랑을 말하고 있었다. 꽃은 준비가 되었는데 언제 어디서 건넬지 새로운 고민이 머릿속을 채웠다. 마음이 언제 시들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에 어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당신 마음이 아직 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전하는 마음이 당신 마음이 피어나는데 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여곡절 끝에 나는 당신에게 꽃을 건넸고 당신은 꽃을 부드럽게 안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 눈을 마주봤고 함께 은은한 꽃향기를 맡았으며 아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오랫동안 안고 있었겠다. 다행히도 우리는 사랑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사랑은 묻고 들을 필요 없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둥근 당신이 좋습니다. 거울을 보면 나는 참 모난 사람입니다. 모난 거울이든 둥근 거울이든 내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가 둥근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거울을 보라며 내가 모나지 않냐? 묻지만 당신은 언제나 둥글다고 답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모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당신이 내게 둥글고 둥근 사람으로 보입니다. 당신 생각을 하다 보니 당신이 나를 둥글다고 한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 입장이 되어 보니 당신이 참 둥글게 보입니다. 당신도 나의 입장이 되었으니 내가 둥글게 보였겠죠. 나는 당신이, 당신은 내가 되며 나와 당신은 우리가 되어갑니다. 그들이 우리가 둥글다고 하는 이유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나는 둥근 당신이 좋습니다. 둥근 우리가 좋습니다. 등이 따뜻한 사람. 등이 따뜻한 사람이고 싶다. 따뜻함과 반대의 결을 가진 것들을 눈을 마주하지 않고서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길을 지나가다 마주한 사람이 나를 뒤돌아봤을 때 왠지 모를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하루를 마치고 헤어지는 때에 따뜻함을 전하는 다음 만남까지 편안한 기다림을 선사하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드물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주 행복하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생각할 시간도 없을 테니 다음 주 정도로 생각하자. 당신만큼은 아니지만 몇 안 남은 하루를 사랑하며 우리는 살아가자. 저 멀리 미뤄둔 것들을 가까이 가져와 대화하자. 오늘 당신과 함께하고 내일을 당신과 함께하자. 하루는 가족을 만나도 좋으니 다음날 다시 우리는 만나자. 지나간 여름은 잊고 다가오는 가을을 기다리지 않고
오늘을 함께하자. 드물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주 행복하자. 마지막 소원을 마지막 소원답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자. 위로. 침 꼴딱 삼키며 차오르는 눈물을 참아내는 얼굴을 보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다. 그런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많지만 아무런 대답도 힘든 당신에게 무엇도 물을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놔두거나 당신을 가볍게 또는 꼭 안아주거나 나도 당신을 그저 닮아가는 것 뿐이다. 상할 대로 상한 당신 기분이 더 상할 것 같진 않지만 몇 안 남은 선택지에서도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하다. 우리 두 눈은 마주친 지 한참 되었고 양팔은 두 손이 따라가는 대로 갈 곳을 잃은 지 오래다. 그나마 입은 하나뿐이어서 나를 탓하는 한숨만 그리고 탄식만이 주변 공기를 데울 뿐이다. 미안한 건 난데 당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 없는데 울음에 간간히 섞여 들리는 미안하다는 말에 안타깝다. 안타깝다 못해 내가 당신과 닮아달라는 표현으로 느껴지는 나는 기꺼이 당신과 닮아질 수 있다. 마음으로부터 눈물을 길어다 당신과 함께 울어줄 수 있다. 그렇게 규칙적이던 호흡은 당신 것처럼 불규칙하게 변하고 균형 잡힌 어깨는 당신을 향해 기울인다. 오늘 당신이 이 시간에 올 줄 알고 약속을 잡은 것은 아니다. 힘든 일은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마음속 응어리는 제 모습을 숨기다 한 번에 밀려 나온다. 쌓였던 것이 많을수록 울음을 토해내는데 한참이다.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이다. 차라리 몸에 열이 나면서 아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프다고 말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으면 좋겠다. 부드러운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오는 방에서 침대에 누워 벽을 가만히 쳐다보고 싶다. 보통 때보다 이른 점심시간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가득 퍼먹고 싶다. 뜬금없이 머리카락이 흰머리로 새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사라졌다. 갑자기 나타나 이제는 떠날 때라고 크게 말해주면 좋겠다. 힘들었던 시간은 이제 저 멀리서 보이지도 않는다고, 이 세상이 더 이상 없다고, 당신이 그만 울음을 그쳤으면 좋겠다. 우리는 분명 슬프겠다.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것을 글로 썼다. 차마 말로 꺼내지 못한 것을 글에다 써내었다. 말하지 못해 속에 가득 쌓여 있던 것을 글에다 풀었었다. 이제 내 속에는 글로도 써내지 못한 것들만 남아있다. 말하지 못한 것들로 가려있던 것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글로도 써내지 못하는 것들은 참 아프다. 누가 들을까 말할 수도, 누가 읽을까 글로 쓸 수도 없다. 어느 정도의 슬픔은 속에 지니고 살아야 하는가 생각한다. 이런 내 슬픔을 꺼낸다면 다른 누군가 슬퍼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누군가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모든 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 그 고민에 대한 답이 나를 모르는, 내 주변 사람을 아무도 모르는 누군가를 찾는 것이어서 안타까울 뿐이다. 슬픈 영화를 즐기는 이유가 이것이었나 보다. 글로도 써내지 못한 것들을 다른 슬픔으로 덮어두기 위함이었나 보다. 우리는 분명 슬프겠다. 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고 해서 당신이 슬프지 않은 게 아니겠다. 끝내 꺼내지 못한 내 슬픔으로 끝내 숨겨둔 당신의 슬픔을 느낀다. 당신이 슬픔을 앞으로도 잘 숨겼으면 한다. 그래야 내가 당신의 슬픔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당신이 되고 당신이 내가 되며 그렇게 나와 당신이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는 오래 사랑을 하겠다.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 정도가 당신과 비슷해. 우리는 오래 사랑을 하겠다. 욕심이 많은 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우리는 참 오래 사랑을 하겠다. 나는 당신을 생각하며 글을 썼고 당신은 나를 생각하며 어떤 것을 했을 테니 우리는 당연히 함께 무언가를 할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라면 기대한 만큼이어서 실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사랑이 아닌 무언가라면 우리는 새로운 기대를 품으며 내일을 기다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좋다. 당신은 내게 자신을 좋아하는 이유를 물었다. 나는 예뻐서 라는 짧은 말로 대화를 맺었지만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더 많은 이유들이 있다. 어리숙하지만 촌스럽지 않은 당신이 좋다. 모르는 것을 묻고 답할 줄 알며 아는 것은 조용히 들을 줄 아는 그런 당신이 좋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며 모르는 것을 배우고 아는 것은 잊어갔다. 그렇게 나는 당신에게 모르는 것을 묻고 답하며 아는 것은 조용히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러했던 것처럼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길 바라며 숨기지 못한 마음이 새어나와 나에게 닿을 때면 미소를 지어내는 당신이 좋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이 여기지 않고 두 팔을 벌려 품을 내어주는 당신이 좋다. 그 품에 안겨 부끄러움을 숨기기 바빴던 나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얼굴에 힘을 빼고 표정을 편안히 지을 수 있어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다. 가끔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정중하게 말하는 당신이 좋다. 당신 문장 안의 단어들은 정중함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게 듣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편히 품을 수 있어 좋다. 그런 당신이 음식에 입이 맞지 않아 표정 관리가 안 되며 어떤 말을 할지 몰라 고민하는 모습을 보일 때 당신 마음에 빈틈이 보여 나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나는 그런 당신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좋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특별한 이유 없이 단지 남들처럼 살기 싫을 때가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특별한 것을 찾아 여기저기에 내세우진 못했다. 남들 다 하는 것을 해보지 못했고, 남들 다 하지 못하는 것도 해보지 못했었다. 내겐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었다. 남들처럼 살지 말고 당신의 삶을 살 것을 권하는 사회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느끼기엔 그러하다. 당신의 꿈을 찾길 요구하며 이런저런 면접에서는 자기소개를 먼저 물어보는 사회다. 함께 사는 사회에서 각자가 앞서야 한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 어딘가 참 씁쓸하다. 남들처럼 살면 어떠한가? 평범한 하루를 보내면 어떤가? 모두가 지쳤는지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문장이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평범하다.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 없이 보통이다. 가까이서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각자 뛰어난 부분이 보이고 외모부터 시작해 서로 다른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 멀리 둘을 비교하려 바라본다면 둘은 그저 옷 색깔만 조금 다른 평범한 사람 두 명일 뿐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남들처럼 살던, 남들처럼 살지 않던,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해도 좋고, 따라해보고 당신에게 별로이면 또 다른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해도 좋다. 그렇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좋아할지 눈치 보지 않으면 좋겠다. 이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여행에 관심이 많은 요즘, 친구들 말로 순천만이 그렇게 좋다고 한다. 좋다고 하니 나도 한번 가보겠다 마음 먹는다. 가보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겠지. 좋으면 다음번에 또 갈 것이고, 좋지 않으면 다른 좋은 곳을 찾아 나설 것이니. 눈 웃음. 누군가 내게 습관을 물으면 종종 눈 웃음이라고 답한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나에게 눈 웃음은 하나의 표현이다.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아예 들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이유로 군대도 가지 않았으니 편안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하는데 알아차린 것은 중학교에 다닐 때였다. 이어폰이란 것을 처음 사용해 보면서 오른쪽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왼쪽 귀에서 들리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왼쪽 귀로는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는지 알 수 없었다. 병원에 가서 처음 보는 기계에 들어가 30분 정도 검사를 했다. 스트레스성 난청, 대학병원, 검진 요망. 대학병원에 가서 더 큰 기계에 들어가 검사를 했고, 진동하는 은색 말발굽을 입에 문 채 의사 선생님 말을 들으면서 양손을 들었다 올렸다 내리길 반복했다. 귓속뼈가 굳어 소리를 증폭시키지 못한다는 과학 수업 시간에 어렴풋이 들었던 단어들이 뒤섞인 말이 의사 선생님 입에서 나왔다. 학교에서는 별 생각 없이 들었던 것이 병원에서는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수술 성공 가능성은 10% 미만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잘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나는 잘 들을 수 없었다. 잘 들리던 친구들의 말이 흐리게 들리는 듯했고, 평소 같다면 되물을 것을 나는 되묻지 않고 눈웃음으로 답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찡그린 표정 대신에 눈웃음을 택했다. 그렇게 눈웃음은 나의 습관이 되었다. 종종 묻는다. 눈웃음 짓는 게 끼 부리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까지 해서 여자를 꼬시려 하냐고. 그럼 나는 다시 눈웃음으로 답할 뿐이다. 내가 이유를 말했을 때 그들이 미안해하는 표정을 보고 싶지 않고, 그런 표정을 보면 나는 다시 눈웃음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을 하고 나서부터였을까? 누군가에게 이유를 묻기가 쉽지 않다. 나처럼 그들도 그들만의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미안한 표정을 지어내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안한 표정을 지어내면 서로가 미안한 감정을 갖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나는 또다시 눈웃음을 지어낼 뿐이다. 눈웃음은 얼굴을 구기는 대신에 마음을 펴준다. 병원에서 구겨 집어넣은 생각들을 반듯하게 펴준다. 흐리게 들리는 친구들의 말을 깨끗하게 펴준다.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오므리는 입술을 다시 펴준다. 눈웃음은 내게 그런 것이다. 당신은 꽃이 아니어도 아름답다라는 서미태 작가님의 책입니다. 일단 서미태 작가님하고의 어떤 인연은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흔쾌히 저희 책을 읽어도 좋다고 하셨고,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도 작가님의 책을 낭독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고요. 또 낭독함으로써, 또 읽음으로써 저도 위안이 되고 자존감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구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한글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의 감정,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감이 너무나도 될 수 있는 문구도 많고요. 또 어떤 문장에서는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글과 여러 가지들의 어떤 총요약본이랄까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읽으면서 내 감정을 좀 더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꼭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생긴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